불교도 같으면 다시 환생할 거라 생각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천당을 가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환생을 뭐 정말 증명해 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훌륭한 삶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현재를 지혜롭게 살자는 거라. 현재가 없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도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연결 종천해야 할 때가 오지만 그래도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저녁에 들어오면 온 만신이 삭신이 쑤시고 내일이면 일어날까 해도 그 다음날 해가 뜨고 난 뒤에 옷을 입고 나갈 때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현재의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고 그건 생각할 거 없어. 현재를 잘 행복하게 살면 미래도 좋아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남자 있거든. 연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할 거예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쩔나? 누구시 만나면 우리 애들한테 건사마? 근데 저 사람이 억울한 게 자기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했거든. 그게 억울한 거예요, 솔직히. 뭣도 모르고. 잘하고 싶어 잘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근데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데 가서 그래 했으니 그게 억울할 일이지. 그래서 내가 왜 딸하고 살면 딸이 시집 안 가려고 하느냐 하면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편안하게 하고 참 자식이 엄마를 좋아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엄마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시집을 갈 텐데 그게 잘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홍기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는 매정해야 돼. 쫓아내야 된다고. 부모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해서 남편한테가 사랑받아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영등포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하나 찾아왔는데, 저거 딸이 지금 37살이라. 근데 뭐 때문에 왔는가 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약대인가 그걸 갖다가 다시 편입해서 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 모양인데 의과대학도 있고. 근데 그거 가겠습니까? 못 간다 그랬어. 그럼 당신 큰일 났어 이랬어. 왜 그러냐니까 이 여자가 어느 여자 인물도 인물이 괜찮은 게 아니고 좀 어찌 보면 예쁘게 생기고 어찌 보면 좀 새꼬리하게 생기고 이랬어. 근데 그 여자한테 어느 남자가 쫄딱 반해가지고 둘이 살았어. 남자가 대학 교수가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어쩌다 아기를 하나 낳았어. 근데 엄마가 그 딸이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만 옆에 끼고 살았어.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 불만이 많아. 저거 마누라 곁에 가고 싶은데 이 딸만 끼고 있으니까 거기 누적이 돼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 이혼을 하면서 재산이 많으니까 많이 줬다고. 이제 딸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마누라, 여자라는 사람이 남편하고 이혼한 것도 생각 안 하고 딸이 좋으니까 딸한테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그 애가 옷도 입혀주고 화장도 시켜주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애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가는데
부모가 너무 그러니까 연애도 할 줄 모르는 거야. 딴 남자한테 가보면 지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 여자라는. 그죠? 남자도 물론 그래야 돼.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이거는 엄마한테 오냐오냐 키우던 애가 내가 남자하고 데이트를 해보면 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가 시집도 못 보내고 안 가고 나이가 37살까지 됐어.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산 있는 게 자꾸 없어져 버려. 그 없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엉뚱한 죄 또 많이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이가 좀 들고 이제 37이 되었으니까 엄마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아, 얘가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약사라도 만들었어. 평생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시험을 치라 했는데 내가 그랬어. 그 의과대학 그 편입시험이나 약대 편입시험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명 안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하여대 같은 한 2명 정도 뽑는데 뭐 한 400~500명 와서 시험을 치고 이 판이라. 그래 내가 그랬어. 당신은 그 딸이라는 걸 놓은 바람에 인생 버렸다 이랬어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딸 시중만 들다가. 딸이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아주 못돼 먹었어. 한번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그래, 당신이 일생을, 딸 곁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산다 하더라도 재산도 없고,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랬어. 내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애들도 자기 나이가 되면 자기의 길을 터줘야 돼. 엄마 인생하고 자식 인생하고 막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지 말라고. 아줌마도 그게 그럴 수가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 엄마하고 같이 살면 재밌고 좋지. 현상은 재밌지. 어머니가 딸하고 같이 일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일찍 죽어. 딸에 비하면. 딸은 혼자만 남겨놓는다고. 이게 어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딸이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이 말이에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하고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혼해도 엄마하고 좋아질 수도 있거든. 응? 결혼해서 딸이 잘하면 저같이 담장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게 그 사위들 하는 짓인데 내가 그 부산에 있으면서 선생님 티켓을 하나 주더라고. 뭐냐, 나오나 쇼라. 이 여자가 티켓을 2장을 사갖고 내를 주려고 이제 왜냐면 같이 가자 소리는 못 하고 그 같이 가면 표가 이 자리가 같이 안 하나. 난 선생님 저 해운대에서 나오나 쇼를 하는데 좀 구경하고 싶습니까? 이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되겠나? 선생님 마스크 쓰고 하면 됩니다. 이래요. 그럼 나는 티켓 2장 중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가고 싶은데 1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이래 갔어. 이제 앉아서 이제 늙은 내가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오나 늙었더라고. 이제 저기 끝이지 싶더라고. 그런데 그 나오나 이야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나오나 쇼를 보는 사람. 전부 우리 나이 60, 70대 이상 된 사람들 아니야. 거의 나오나하고 비슷하게. 자랑을 해. 우리 사이가 이 표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렇게 주더라. 자랑을 하니까 또 하나는 저거 아들이 구해주더라. 이랬어. 예. 난 그 사이가 표를 구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훌륭하게 딸을 키웠구나. 딸이 여우 같은 짓을 해서 남편 마음을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딸도 좋지만은 장모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구하기 힘든 걸, 암표를 구해갖고 장모한테 준
사이를 생각하면 느낀 거예요. 그렇게 딸을 교육시키고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 많이 하고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 제일 첫째가 능력 있게 키워라. 두 번째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여우 같은 짓을 해서 남편을 손하게 열 줄 아는 여자를 만들어라. 저 공부는 잘해갖고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결혼을 시켜놓았는데 남자한테 멀뚱멀뚱해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혼하고 돌아오는 그런 꼴을 당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나도 딸이 넷이나 있는데 학창 시절에 남자도 사귀고 엉뚱한 짓도 많이 한 그년 그게 잘 산다고. 착한 짓 하고 부모 말 잘 듣고 뭐 어떻게 시킨 대로 한 애는 시집 가갖고 아주 골치 아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근데 연애도 하고 막 지 마음대로 나돌아다니는 것들은 얼마나 남자를 잘 다루는지 몰라. 여자가 뭐 얌전하게 갖고 쪼를 빼가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산다고. 에? 그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자식들 키우면 안 된다고. 지혜롭게 키워야지. 사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딸하고 참 사이좋게 막 행복하게 지내고 하는 거 얼마든지 좋아. 그렇게 하라고. 단지 그 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가면서 어머니가 생활을 해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럭저럭 하다가 35, 6 지나면 시집 못 간다니까. 지금 응?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남자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 그거 좋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결혼시키고 어머니도 활동해서 내 영역을 만들고, 응? 그러고 좋은 남자 있으면 자식들 모르게 연애도 하고. 쓸데없이 쪼를 빼사고 하면 그거 말자 헛방이나. 그게 다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 그동안 남편한테 춘향이처럼 일구월심으로 음식 해놓고 기다리고 쪼를 빼사도 하나도 소용도 없고 얘는 배신 나가는 꼴이 그게 많은 짓이냔 말이야. 아 진짜 어떻게 잘하시네. 남자는 딴 일하고 지랄하고 댕기고 하는데 그게 좋다고 그걸 아이고 제가 하여튼 맹통이라 한마디로 내가 보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 엉망을 하라는 건 아니라 내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한 몇백 년 살면 좋지. 그게 안 되는 기라. 한 60세 이상 들어가면 몸 만신이 다 고장이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여자 나이 50, 60 지나면 아무도 그대로 보지도 않는다고. 젊은 나이니까 다 좋다 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대 속에 내가 어떻게 유용하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제란 말이에요. 응?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또 좀 나쁜 짓 가르치는 거 아니고 혹시? 그렇죠. 애들에 대한 얘기 말씀은 진짜 제가 딱 새기고 있어요. 그 애가 연애를 하면 총각을 자세히 봐서 얘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 궁합이라는 거 있죠. 궁합 아주 간단해. 생년월일을 갖고 보면 그 엉터리라. 두 사람이 사랑하겠는가 하는 것이 50점이야.
둘이가 만나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50점이라. 둘이가 사랑해서 오는데 부모가 왜 반대하느냐 하면 궁합이 문제가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서 반대를 한다고. 저놈한테 우리 딸 보내놨다는 우리 딸 고생하겠다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의 애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우리 딸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고 행복하게 있는가 하는 그 신뢰의 점수만 따지면 돼요. 사랑하는 점수는 저희끼리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 신뢰의 점수가 없는 것 같으면 딸을 설득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다 좋은데 너가 사랑하고 하는 건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애한테 네가 가면 뒷날 고생하겠다고 이야기를 설득을 하면 왜 고생하느냐? 그게 다 경제적인 문제라고. 아까도 역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엮이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남자가 돈 못 벌면 그거 말짱 빵이라.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부가 안전하게, 우리가 부국강명하는 거 왜냐면 나라가 잘 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나라가 지금 못 살아가지고 빌빌하는 것 같으면 일본한테 속되다시피 안 하겠어. 일본이 좋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일본하고 배를 내밀고 뭐 이래 사도 괜찮은 게 뭔 줄 압니까? 일본만큼 한국도 잘 산다는 뜻이요. 옛날에는 잘 못 살기 때문에 막 독도고 뭐고 찍 소리도 안 하고 하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처분만 바랬는데 뭐 이제는 뭐 GDP가 일본을 넘어서니 뭐 난리를 지기니까 이제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부 경제의 문제라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사업이 모양새를 내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부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서 하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어 강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뭐 이제 강의하면 뭐 한 시간에 얼마 또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든지 연봉을 어떻게 받든지 이런 정도였지만 그걸 잘 그 뒤에 이루려고 하면 내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돼. 우리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정철의 영어라는 것이 있었어. 그게 왜냐면 그게 학원의 선생이었어. 학원에서 영어 선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하면서 그 당시에 뭐냐면 지금같이 비디오가 아니고 그 테이프죠. 테이프에다가 영어 회화를 이렇게 테이프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그게 정철 영어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라고. 그게 자꾸 발달을 시켜가지고 뒤에는 엄청스레 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 게 정철 영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콘텐츠화해서 나의 길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뭐 거제도에서 왔더니 좀 이상하지. 다들 거제도에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 그치? 근데 거제도 놀러 가는 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살기는 별로 빵이고, 그게 속 가봤자 문화시설도 별로 없고, 뭐 해는 좀 있지. 해끓이나 뭐 굴 같은 거 쌀만 먹고 하는 건 있을는지 몰라도 서울이나 수원보다 못하잖아. 그건 한 번, 두 번이지. 좋은 경치, 그거 뭐, 한 번 볼 땐 좋지. 날마다 그거 보고 살으라면 그거 뭐 실증나지. 이제 바다하고 산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나는 바닷가에 살았어. 그런데 바다는 1년 내내 변하질 않아요. 모양새가. 봄의 바다나 가을 바다나 여름 바다나 그런 게 똑같다고. 근데 산은 사색이 달라. 봄철에 촉이 돋고 여름철에 울창해 있다가 가을에 단풍이 지고 겨울에 지고 눈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 창밖에 있는 풍경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계절에 따라 바뀌는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걸 그 사계절 내내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고. 그래서 그 수원에 온 게 잘한 일이지. 뭐. 저도 20몇 년을 살았는데 항상 관광객처럼 제가 살았구나. 이제 바다를 실질적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은 사계절을 다 느끼잖아요. 바다 속에 사계가 있으니까. 근데 바다 위만 보면 똑같아. 똑같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제도가 섬이 아주 큽니다. 뭐 제주도보다는 훨씬 작지만은 그 한 바퀴 도는데 한 몇 시간 걸린다고. 자동차를 몰고 돌아도. 그래, 그 소피 보고 부산에 와서 이제 심심하면 와서 내하고 그 운전해가지고 거제도 한 바퀴 쏙 돌고 서울 올라가도 마음이 탁 터지지. 그 서울 사람들이 바다에 오면 처음 보니까 좋지. 근데 사계 내내 보는 사람은 그게 그 모양이라. 저는 그 사람도 거칠고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 거칠어. 말도 함부로 하고. 저희 큰애가 아마 전생에 죄를 지어서 유배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큰애도 수원에 와서 사니까 이 말투가 변한다고. 네, 거기는 좀 화를 잘 내고. 왜냐면 그래서 옛날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벼슬을 안 줬어. 그래갖고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 다 쌍놈이라고 벼슬을 안 줬다니까. 말도 거칠고 진짜 거칠어. 네, 좀 힘들었어요. 참 그 특이한데요. 근데 그 뭐 한 번 정도 가서 구경하는 건 괜찮아. 이제 다 조금 쉬었다가 강의를 한번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글도 하나씩 써주고